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에 대한 세 번째 최면 치료는 1993년 1월 4일에 진행됐습니다. 최면에 들어간 조가 가장 먼저 떠올린 장면은 한 외계인이 끌고 온 수레였습니다. 수레 위에서는 아기들의 무게가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만 사람에 비해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조는 외계인들이 아기들을 조심히 다뤘다고 했습니다. 녹색 투명 액체를 아기들에게 먹여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아기들 중에는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인 마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는 외계인들이 마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내가 이들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조는 어린 마크가 앞으로 자신과 같은 어려운 길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불쌍해졌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마크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해보자고 했습니다. 조는 마크와 우주선 같은 곳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고 마크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는 외계인들이 마크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조는 자신이 외계인들에게 무언가를 기증한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진화를 위해 마크를 건네줬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구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정신병동에 자발적으로 입원해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들을 포착해내는 잠입 임무를 수행하다. 자신을 아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결국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다. 맥 박사는 조가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자아가 생활하는 세상이 그에게는 정신병동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는 이후 자신이 심각하게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세 혹은 8세 때의 기억을 떠올려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의 외계인 자아와 인간 자아가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외계인이 조의 신장과 하복부 쪽에 손을 올리자 갑자기 엄청난 흥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몸이 조각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아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무언가 외계인 세계와 연결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는 또 한 차례의 최면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며 마크의 상황을 더 이해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 치료는 3월 1일에 진행됐습니다. 최면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는 맥 박사에게 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최면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 흥분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최면에 들어간 조가 떠올린 첫 장면은 그가 태어난 지 이틀째 됐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고 매우 불완전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조는 너무 외롭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며 간호사가 옆에서 나를 돌봐주군데 뭔가 유대감을 느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는 자주 보던 외계인 한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정색 눈에서 파란색 불빛이 나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이 외계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조는 이 외계인이 조산사같이 느껴졌다며 나를 만져주며 다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떠나자 또 한 명의 여성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부모 같았다며 내게 사랑을 주고 모든 일이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외계인들은 이틀 내내 조 옆에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조는 자신이 출산 과정에서 너무 두려워 이들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는 강물 같은 곳에서 나는 휩쓸려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조가 출산 당시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조는 무섭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돈만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는 길을 뜻하는 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좁다며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때 맥박사 앞에 있는 조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목이 졸린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자궁을 떠나 탄생하고 싶은데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맥박사는 옆에 의사나 조산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의사가 있다며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사는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했습니다. 조는 끔찍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끔찍한가를 물으니 자신이 산업혁명 시절 영국 런던 인근에 살던 시인 폴 데스몬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는 데스몬테는 정치 기득권, 종교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다 감옥에 수감돼 고문을 받고 숨진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체포 과정부터 죽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조는 자신이 감옥에서 칼에 찔리고 몽둥이와 채찍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손가락과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자 이들은 흥미를 잃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어떤 이는 굶어서 죽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를 무력감 때문이라고 표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수감 생활 약 6개월에서 8개월 뒤부터 그는 이들이 배급하던 소량의 식량마저도 먹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서 외계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종의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폴 데스몬트의 죽음 당시 외계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들과 이별하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조는 신음소리를 내고 기침을 하며 계속해 신을 부르짖었습니다. 조는 내 몸에서 내가 짠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내 몸이 수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오 신이시여. 얘네들이 나를 당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외계인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외계인들이 그를 둘러싸더니 몸을 만지고 간지럽혔다고 했습니다. 현실의 조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며 아, 여기에 있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조는 지구에서처럼 육체를 갖고 있기는 한데 훨씬 단순하고 가벼우며 가늘다고 했습니다. 조는 아, 돌아오게 돼 너무 좋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제야 더 현실 같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지구에 갇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쪽 세상이 어떤지 더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는 금색실이 모든 인생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상을 여행할 수 있다며 이 연결고리 안에서 여행을 떠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맥은 조에게 왜 이런 여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한계를 탐험해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행에 지쳐 이들이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조에게 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겠다는 선택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가장 두려운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외계인들이 조에게 항상 함께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줬다고 합니다. 나와 태화는 서로를 알아가게 됐고 가까워졌다며 나는 태어나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이 자궁, 이 여자 뱃속으로부터 나오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조의 이야기 중 여러 납치 경험자들의 증언과 겹치는 내용이 많다면서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벼랑 끝에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의 정신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관, 현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조의 최면 치료가 아들의 출산 과정에서 진행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맥 박사는 조가 남들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대중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된 점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게 됐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의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UFO 목격 사례의 4단계인 납치 현상을 소개하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드는 생각은 망상 혹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이야기들 같다는 것입니다. 맥 박사가 이들 주장에 실체가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여러 경험자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듣거나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해한 맥 박사의 주장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큰 맥락에서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떠올려낸 세부적인 기억을 모두가 이렇게 다르게 또한 자세하게 지어낼 수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세부 내용들은 평소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면 과정에서 새롭게 떠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맥 박사는 거짓말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맥 박사의 주장은 기억의 일부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다 지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계속 객관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